안녕하십니까? 통계 비전공자의 통할못을 위한 기초 통계 강의 원웨이 아노바 세 번째 시간 4-3 원웨이 아노바 전에 알아야 할 것입니다. 자,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습니다만 이렇게 3개 이상의 그룹이 같은지 다른지 알고 싶을 때 우린 아노바를 해야만 합니다. 원웨이 아노바를 본격적으로 하기 전에 알아야 할 것이 또 무엇이 있을까요? 우리가 앞 시간에 무엇이 독립변수이고 무엇이 종속변수인지 이야기를 했습니다. 여기서는 아노바에서 사용되는 종속변수와 독립변수의 특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. 원웨이 아노바에서 사용되는 변수로서의 종속변수는 무조건 연속형 변수만 가능합니다. 반면에 독립변수는 이산형, 그러니까 0, 1 두 가지밖에 없는 이런 경우죠. yes, no 뭐 이런 경우입니다. 혹은 범주형 1, 2, 3, 4 뭐 네 가지가 있는데 뭐 어떠한 순서는 없는 것이죠. 뭐 이런 카테고리컬 변수만 가능합니다. 자, 여기서 이제 연속형 변수가 무엇인지 이산형 범주형 변수가 무엇인지 잘 모르시겠는 분들은 앞에 있던 강의 중에 1-5 왜 이렇게 생겼을까라는 강의 클립이 있습니다. 거기에 가시면 이 연속형, 이산형, 범주형 변수에 대한 설명이 있으니까 참고해 보시도록 하고요. 중요한 건 종속 변수는 아노바에서 종속 변수는 연속형이다. 그러나 독립 변수는 카테고리, 그룹으로 되어 있어야 된다라는 의미죠.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. 지금은 사실은 법적으로 이런 실험을 절대 하면 안 됩니다. 그런데 과거에 이런 어떤 법이 없을 때 얘기인데요. 어린 아이들의 폭력성에 어떤 그 영상물이 미친 영향을 알고 싶어서 과거에 이제 미국이었던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요. 실제 실험을 했습니다. 아이들을 세 그룹으로 나누고요. 한 그룹에는 폭력적인 어떤 영화 장면들을 보여주고 다른 그룹에는 그냥 드라마, 다른 그룹에는 공익 광고를 보여줬습니다. 물론 동일한 시간 동안 이런 영상에 노출을 시켰습니다. 그 후에 이 아이들을 관찰실에 집어넣고, 이제 보통 우리가 관찰실이라고 하는 게 왜 한쪽은 유리고 한쪽은 거울로 되어 있는 그런 게 있는 방을 말하죠. 그래서 이제 밖에서 아이들을 안에다가 집어넣고 아이들의 행동을 관찰했습니다. 어떤 행동을 관찰했냐면 이제 폭력적인 행동, 주먹질을 몇 번이나 하느냐, 발길질을 몇 번이나 하느냐, 이런 것들을 이제 점수화해서 아이들의 폭력적인 행동을 점수로 만든 거죠. 자, 그렇다면 이때의 종속 변수는 무엇이고 독립 변수는 무엇일까요? 종속 변수는 아이들의 폭력적인 행동을 점수화한 바로 그 점수입니다. 이거는 연속형이죠. 점수기 때문에. 반면에 독립 변수는 아이들을 3개의 그룹으로 나누어서 영상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 영상의 종류 3가지가 독립 변수가 됩니다. 폭력영화, 드라마, 공익광고라는 3가지의 종류. 이제 이걸 3가지 레벨이라고 이야기합니다. 여기서 헷갈리시면 안 될 건요. 독립 변수는 변수가 1개입니다. 여기서 폭력, 영화, 드라마, 공익광고 3가지가 있다고 해서 변수가 3개가 아닙니다. 독립 변수는 변수가 1개입니다. 절대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. 참 미안한 얘기지만 많이 배우셨던 분들, 심지어 박사들 중에도 이거를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. 나중에 제가 시간 날 때 설명드리겠지만 이거를 하나의 변수 안에 넣고 아노버를 돌리는 게 아니고요. 심지어 이거를 더미 변수로 바꿔가지고 넣기도 하고 이상한 짓들을 하는데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. 아노바를 하시겠다라고 할 때는 독립 변수는 1개이고요. 영상의 종류, 영상이라고 하는 독립 변수는 1개이고요. 그 안에 독립 변수 안에 레벨이 3개가 있는 겁니다. 다른 예를 들어보죠. 예를 들면 신종플루 신약을 개발한 어느 제약회사에서 신종플루 감염자를 대상으로 신약의 효과를 측정하고자 합니다. 자, 이때 종속 변수는 무엇일까요? 당연한 얘기겠지만 신약을 먹고 난 후에 완치될 때까지 걸린 날짜일 겁니다. 근데 신약의 효과를 알기 위해서 예를 들면 이 제약회사에서 자신들이 새로 개발한 신약과 기존의 독감 약과 그 다음에 플라시보, 그냥 밀가루죠. 약 성분이 전혀 없는 이러한 3가지 약을 가지고서 사람들을 3그룹으로 나누어서 연구를 했다라고 가정한다면 이때의 독립 변수는 1개입니다.
뭐 굳이 이름을 붙이자면 뭐 약의 종류 뭐 이렇게 되겠죠. 이때 레벨이 세 가지인 겁니다. 신약, 기존 독감약, 플라시보. 절대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. 아노바에서 독립 변수는 한 개입니다. 여긴 원웨이 아노바기 때문입니다. 한 개입니다. 다른 예를 들어보죠. 이거는 저희가 나중에 아노바를 원웨이 아노바를 다 배운 후에 실제 실습할 때 사용할 데이터인데요. 어느 인터넷 ISP 기업, 인터넷 서비스 프로바이더라고 하죠.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말하면 인터넷 라인을 이렇게 집이나 가정이나 뭐 같은 말이구나. 네. 가정이나 학교에 넣어주는 그런 회사들이 고객의 총 지불 금액이 고객들의 지불 방법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 알고 싶어 합니다.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여기서 종속 변수는 고객의 총 지불 금액입니다. 토탈 차지라고 하는 변수가 있고요. 독립 변수는 이 고객들이 이 회사에 돈을 지불하는 방법인 겁니다. 지불 방법. 크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. 이제 미국의 경우이기 때문에 좀 우리랑 다른데요. 첫 번째는 은행 계좌 자동 이체가 있습니다. 우리나라에도 이런 게 있죠. 뱅크 트랜스퍼라고 하고요. 그 다음 크레딧 카드, 신용카드가 있습니다. 우리도 이런 게 있죠. 세 번째, 네 번째가 좀 다른데요. 이제 미국 아이들은 책이라는, 수표라는 게 있습니다. 모든 개인들이 책북, 수표책을 가지고 있고, 거기서 이제 수표를 써서 돈처럼 쓸 수 있습니다. 이제 이 종이로 된 아주 고전적인 게 제일 밑에 있는 종이 수표, 메일드 책이라는 거고요. 요즘 이제 좀 더 이 전자화돼서 나온 수표, 책이 일렉트로닉 책이라고 해서 전자수표입니다. 이게 네 가지가 있는데, 고객이 이 지불하는 방법에 따라서 예를 들면 뭐 은행 자동 계좌 이체하는 고객들이 토탈 차지가 더 많은지 아니면 신용카드로 지불하는 고객이 토탈 차지가 더 많은지 뭐 이런 걸 알아보겠다 이런 거죠. 여기서 독립 변수는 역시 한 개입니다. 레벨이 4개인 거죠. 헷갈리지 않게 하기 위해 확실하게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기 위해 아노바를 할 때 데이터 코딩을 어떻게 하는지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. 아주 유사한 걸 앞에서 한번 해봤었는데요. 여기서 한번 더 하겠습니다. 자, 이렇게 우리가 이제 이걸 행이라고 하죠. 1번 행. 요게 좌우로 이렇게 쫙 가 있는 이 선 하나를 행이라고 합니다. 영어로는 row라고 하죠. 이게 뭘까요? 데이터에서. 이게 바로 관찰 값입니다. 무슨 말이냐면은 이 행이 10개면 뭐 예를 들면 서베이를 10명한테 했다는 뜻이고요. 이 행이 100개면 서베이를 100명한테 했다는 얘기입니다. 즉, 이 한 행, 이 같은 행 안에서의 값들은 한 사람에 대한 한 사람의 응답 값입니다. 이해가 되시나요? 그렇다면 요건 뭘까요? 이제 2번으로 되어 있는 이제 이걸 우리가 열이라고 하고요. 영어로는 칼럼이라고 합니다.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는 이 줄 이게 이제 열 칼럼이라고 그쵸? 열 칼럼이라고 하는데 이게 의미하는 바는 변수입니다. 이 칼럼은 변수를 의미합니다. 그럼 여기서 이제 보이시나요? 우리가 나중에 볼 total charges라고 하는 변수가 제일 위에 변수명으로 있고요. 밑으로 이제 숫자가 쫙 들어가 있죠. 이 숫자들을 보니까 이 변수는 분명히 continuous입니다. 이 아이가 종속 변수죠. 그 다음 여기 있는 좌측에 payment method라고 되어 있는 이름의 요 칼럼, 요 열이 바로 독립 변수입니다. 독립 변수로 들여다보면 일렉트로닉 체크, 메일 체크, 뱅크 트랜스퍼 뭐 여러 가지가 쭉 있죠. 네 가지가 계속 막 섞여 나올 겁니다. 즉 어떤 사람은 전자수표를, 어떤 사람은 그냥 일반 종이수표를 쓰기도 한다. 뭐 이런 얘기가 되겠죠. 자, 여기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독립 변수의 칼럼은 한 개죠. 즉 변수는 한 개이라는 얘기입니다. 이게 하나면 변수 한 개인 거니까요. 이 하나의 변수 안에 네 가지 종류의 지불 방법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. 그걸 우리가 레벨이 4개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. 요거 절대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. 또 한 가지는 이거는 사실 뭐랄까요, 통계 프로그램마다 다른데요. 우리가 사용할 자모비의 경우에는 이렇게 그냥 문자로 쫙 넣어 놓으면, 물론 문자에 오타가 없어야 됩니다. 오타가 없다라는 전제하에서 네 가지가 확실하게 들어가 있다면 이 네 가지를 알아서 인식해서 카테고리로 자동 구분을 합니다. 자모비는 그렇습니다. 그러나 다른
뭐랄까요, 통계 프로그램들, SPSS라든지 뭐 스타타라든지 특히 사스 같은 경우에는 이것들을 각각을 다 1, 2, 3, 4, 뭐 0, 1, 2, 3, 4로 다 바꿔줘야 됩니다. 왜냐면은 프로그램은 숫자를 가지고 움직이는 것이지 문자를 가지고 어떻게 잘 하질 못합니다. 그러나 자모비는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이란 게 이것을 그냥 오타 없이 4가지만 정확히 넣어놨다면 아무 문제 없이 이것을 카테고리 베리어블로 인지를 합니다. 한 가지 뭐랄까요, 꿀팁이랄까요, 뭐 드리자면 앞에서 이제 엑셀에서 우리가 만약에 설문지를 뭐 한 500개 구했습니다. 받았고요. 그걸 이제 하나하나 손으로 코딩을 해서 이제 넣어야 되는데 엑셀 이 한 시트에, 그죠? 그럼 생각해보면 아까 이야기했듯이 한 명이 한 로우에 다 들어가야 됩니다. 근데 문제는 엔터를 한번 치면요, 숫자를 넣고 엔터를 한번 치면 일반적으로 디폴트 값은 엔터를 치면 이 커서가 밑으로 내려가게 되어 있습니다. 그럼 우리가 이제 방향키로 다시 우측으로 옮겨야겠죠. 굉장히 불편합니다. 그럼 이제 엔터를 쳤을 때 엑셀에서 커서가 우측으로 자동으로 가면 편리하겠죠. 그런 기능이 실제 엑셀에 있습니다. 어디에 가면 되냐면요, 파일, 옵션스, 어드밴스드에 들어가면 엔터를 쳤을 때 커서를 어느 방향으로 움직이겠느냐, 위, 아래, 좌우가 다 됩니다. 그래서 거기서 우측, 오른쪽을 선택하면 그 다음부터 엔터를 치면 오른쪽으로 쭉 계속 가죠. 그래서 한 사람에 대한 설문지를 그냥 놓고서 쫙 칠 때 엔터만 치면 우측으로 가기 때문에 굉장히 편리하게 할 수 있습니다. 또 한 가지는 이제 엑셀에서 사용하는 if 함수입니다. 아까 얘기했듯이 어떤 통계 프로그램은 이 카테고리 베리어블이 문자로 되어 있는 것을 인식을 못하죠. 그래서 이걸 인식시키기 위해서 if 함수를 이용해서 이것을 1, 2, 3, 4 뭐 이런 식으로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. 엑셀에서 if 함수를 어떻게 쓰는지는 인터넷을 한번 찾아보시고요. 정의 모르시겠으면 댓글을 남겨주시면 제가 별도의 동영상을 하나 만들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원웨이 아노바 세 번째 시간 4-3 아노바 전에 알아야 할 것,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.